자,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4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 새벽에 있었던 국내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환율 시장, 주식 시장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해당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오늘 일찍 준비해 드립니다. 아직 미국 쪽의 주가에 영향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역시나 못 움직이는 것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문제는 이제 환율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긴장된 상태에서의 주가 흐름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76포인트, 0.17%가 하락한 44,70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약 58분 전에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좀 선언이 돼버리면서 갑자기 가상화폐 시장들과 시장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외신 또한 신경을 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손가락 10개 안에서는 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좀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은, 우리나라 선물 시장은 급속도로 폭락을 좀 했었고요. 5%대까지 폭락을 하면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 연기가 됐는데, 어찌됐든 빠른 시일 안에 상황 정리가 좀 잘 되면서 주가는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 이 시장이 이대로 과연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나스닥 주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기조에 따라서 상승권을 유지를 하고, S&P 500도 강보합권 유지를 하긴 했지만, 지금 발표가 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시장은 긴장하면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좀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명확하게 금리에 대해서 멘트를 조금 내던져주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눈치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었고, 그 뒤에 의사록이 있었을 때 또 발언에 있었을 때 약간의 기조 변화가 살짝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는 있죠.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는 있는데, 눈치적으로 알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뭔지 모르게 긴장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재 놓여져 있는 주가의 위치가 고가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무시할 수도 없고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하게 마감은 됐지만 역시나 좀 불안정하다. 특히 이제 나스닥도 반대 거래량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나스닥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반대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차익성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차익성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차익성 거래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익성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쁜 뜻으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나쁜 뜻은 아니고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방어적인 개념이고, 현재 위치에서 주가를 좀 방어하겠다,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막아보겠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지, 뭐 그 부분이 뭐 시장을 끌어내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들도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먼저 반도체 고메모리에 관련돼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었어요. 자, 중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거니까 중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 원료에 대해서 또 수출 제한을 같이 걸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호 간의 재료, 예전에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같은 개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그러기 상태에서 환율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달러화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엔화도 움직이고 있고 원화가 움직이고 있어요. 원화는 어제 저녁에 1440원이 넘어갔었고 현재는 급락하고 있지만 1415원 정도 레코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이 이동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폭락을 했었죠. 순간적으로 30% 가량 폭락을 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자산의 민감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산의 민감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민감도가 높을 때는 어느 한 특정한 이벤트 플러스 알파 거래 형태만 발생되더라도 주가가 압력을 쉽게 받아요. 주가가 압력을 굉장히 쉽게 받아요. 그게 지금 장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분명히 강세이고 랠리 형태를 보이는 좋은 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측면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어제 나스닥은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조정받았어요. 계속 조정받았죠. 제 영상 보시면 결국 제가 익절을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밤장을 왜 안 보려고 하냐면 이 현상 때문이에요. 어제 특별히 강할 만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다우지수도 죽어 있었는데 거래가 많이 죽었어요. 거래가 죽었는데도 슈팅으로 새벽에 말아 올라가서 뿔뚝 서버렸어요. 이게 새벽에 올라간 거거든요. 마감 직전에 튀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자산의 민감도가 있지만 기존 방향성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뼈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기존 방향성의 뼈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거래가 없어. 약해요. 그럼 여기서는 실질 거래가 약하기 때문에 반대성 거래를 맞아버리잖아요. 반대성 거래를 맞아버리면 압력을 받아버려요. 그게 제일 지금 큰 약점이고 제일 부하를 많이 받는 현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겨우 2,500을 올려놨더니 오늘 바로 박살이 나버렸는데 개파락 이후에 회복을 하고 있지만 저점을 다시 깨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우리 장이 빠진다는 얘기를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이게 심리적인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나스닥이 막판에 올라간 것은 제가 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 나와 있지만 많이 빠진다가 아니에요. 지금 아래쪽이 많이 열려있지 않다. 짧게 조정받을 거다. 짧게 조정만 좀 먹고 빠진 거예요. 저는 뭐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다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뼈대를 부러뜨릴 만한 강력한 힘이 없으면 안 부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향성의 뼈대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를 맞아버리니까 밀려버리죠. 이거 회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힘이 있지만 이 뼈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대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을 정말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버리려고요.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실 트레이딩을 또 세게 할지 말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고 오늘 아침 7시 반에 국내 시장이 개장하는 게 확정 났거든요. 제가 새벽까지 뉴스를 보다가 잠깐 잤다가
5시에 일어나서 상황 보다가 7시 반에 발표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거래하는구나 하고 이제 회사 와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지만 지금 국내 시장에 이런 불안정함도 있고 글로벌도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측면이 아니고 또 환율 시장들, 외환 시장들의 움직임들이 민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까지 내일 새벽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안정함 속에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나름대로 빨리 끝낸 거고 흐름대로 잘 계획을 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가 막 롱테이크로 지금 막 시장을 읽어보기에는 쉽지 않은 투자 환경이라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러한 구간들이 선물보다는 이래서 선물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현물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정말 어제 2500 회복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로 좋아라 했다가 지금 오늘 아침 한 방에 깨져버리니까 이제 다들 머리가 아픈데 이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기서 한 번에 와르르 한번 깨져버리면 분위기가 또 회복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모색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매매는 최대한 빨리 전개할 생각이고 오전 중에 진입해서 오후가 되기 전에 가능하면 가급적 매매를 종료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구간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업무만 진행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상황 판단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시장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